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힘과 장, 그중에서 어떤 것이 더 근원적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죠. 네, 우리가 흔히 중력을 이야기할 때 어떤 책에서는 중력이라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또 중력장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중력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제 힘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중력장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제 장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이 힘과 장, 그것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것이 더 펀더멘탈한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는 힘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여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네, 줄을 통해 가지고 힘을 서로 전달하고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이라는 개념은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줄다리기의 줄처럼 이게 없으면 힘이 전달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힘입니다. 근데 네, 이 태양계의 운동을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태양을 도는 수성과 금성 그리고 지구가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은 이제 나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에서 제가 따온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이 그림에 보면 이렇게 지구와 태양 또는 수성과 태양 금성과 태양, 이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죠. 지구와 태양 사이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이 빛으로도 8분이 걸리는 굉장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둘 사이에 중력이 작용한다 그러는데 여기 줄다리기 뭐 줄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이 중력이 액션 애더 디스턴스, 즉 원격으로 작용하는 거죠. 태양에서 지구로 점프해가지고 중력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구를 잡아당기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개념이. 네. 그래서 뉴턴도 중력을 발견했지만 이 자신이 발견한 이 중력이라는 힘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령과 같은 힘이다. 네. 그래가지고 뉴턴이 나중에는 신학자가 되죠.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방대한 서적을 집필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말년에. 이렇게 지구와 태양의 이런 운동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힘이라는 개념보다는 마치 태양이 주변에 중력장을 만들고 그 중력장과 이 지구 또는 금성, 수성이 상호작용하면서 타원 궤도를 그리는 거죠. 이렇게 중력장이라는 것을 최초로 생각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 이전에 물론 전기장과 자기장, 전자기학이 장의 이론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거를 이제 가져와 가지고 중력도 장의 이론으로 발전시킨 분이죠. 그걸 우리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이 장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과 지구 같이 광범위한 이 아주 글로벌한 세계에 작용하는 이런 장도 있고 극미의 세계에 들어가면 또 장의 역할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한번 네, 이 극미의 세계로 들어간 장 그런 장에는 양자장이라는 것이 있죠. 네. 근데 이제 1957년도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면 아하로노프와 봄이라고 하는 그 물리학자가 아하로노프 봄 효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지금 거의 60년이 넘었죠. 지금 21년이니까 60년이 넘은 이 시간 동안 이 아하로노프 봄 효과가 굉장히 많은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전에는 이 아하로노프 봄 이전에는 과학자들이 전자기학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기장이라고 이렇게 쓰죠, 우리가. 벡터로 이렇게 표시하죠. 전기장. 그리고 자기장. 가속 주변에 있는 장. 그래서 E와 B 이런 표시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전기장과 자기장을 설명하는 수학적인 장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포텐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포텐셜. 포텐셜이라고 해가지고 스칼라 포텐셜과 벡터 포텐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스칼라와 벡터. 이렇게 두 종류의 포텐셜이 있었는데
이 포텐셜을 가지고 전기장을 설명하는 거죠. 뭐 간단히 제가 그냥 식만 쓰온다면은 이 예, 전기장을 스칼라 포텐셜 Y에 그레디언트를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장도 B를 이런 식으로 벡터 포텐셜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파이와 벡터 포텐셜, 스칼라와 벡터 포텐셜은 이건 수학적인 것이었지 실제로 자연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1950년대까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면은 여기 지금 솔레노이드가 있습니다. 여기 솔레노이드예요. 솔레노이드는 어떤 거냐면 코일을 이렇게 원통에 작고 기다란 원통에다가 코일을 감아 놓은 겁니다. 이렇게 코일을 좀 조그맣게 감아 놓은 거예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감아가지고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이 안에 자기장이 생기죠.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 내부에는 균일한 자기장이 이렇게 생깁니다. 균일한 자기장이 생기고 이 외부에는 자기장이 0이에요. 자기장이 거의 0이죠. 이게 길면 길수록 0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는 0이고 내부에만 자기장이 존재하는 이러한 이제 솔레노이드를 여기다 놓고 전자를 이제 이렇게 보낸 거예요. 전자를 양쪽에서. 자, 전자를 이렇게 보냈을 때 이 자기장이 밖에서는 여기선 자기장이 0이니까 전자의 운동에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근데 아하로노프와 봄이 발견한 것은 이 전자의 운동이 이 솔레노이드 내부에 있는 이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내부에서 자기장은 0이 아니지만 이거 0이 아닙니다. 이 외부에서는 자기장이 0이죠. 이렇게. 근데 벡터 포텐셜이라는 게 있어요. 벡터 포텐셜. 지금 설명한 이런 벡터 포텐셜의 입장에서는 내부에서도 0이 아니고 외부에서도 벡터 포텐셜이 0이 아닙니다. 이게 R분의 1로 이렇게 감소해요. 벡터 포텐셜이. 그 벡터 포텐셜이 이 전자의 운동에 영향을 준 것이다. 라는 것이 아하로노프 봄의 설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실험적으로 이 효과를 측정한 것이 이제 곧 이어집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 전에 먼저 제가 설명하면 만약에 이런 효과가 발견된다면 이 자기장보다는 벡터 포텐셜이 더 펀더멘탈한 장이 되겠죠. 근원적인.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설명할 때 이 벡터 포텐셜과 스칼라 포텐셜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발견이 있었냐면 이중 슬릿 간섭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리학이 굉장히 유명한 간섭문인데 이 슬릿이 두 개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슬릿 사이의 간격은 대단히 작습니다. 여기에 빛을 쏘든지 일렉트론이나 또는 빛, 다 똑같습니다. 빛에 이제 파장이 있죠. 빛의 파장 정도의 간격입니다. 이 간격이. 그리고 이제 이 일렉트론은 물질파로 되어 있죠, 여러분. 물질파에 파장이 있습니다. 그 파장 때문에 이 전자나 빛을 쏘게 되면 이 슬릿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여기 전자가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모이진 않고 이 줄이 있는 부분에 전자가 많이 모이고 요 하얀 부분에는 전자가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섭문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빛의 효과, 레이저 빔으로 지금 설명한 거죠. 여기 두 개의 슬릿이 지나갔을 때 레이저 빔이 서로 간섭하면서 이렇게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 밝아지고 마루와 골이 이렇게 만나면 반대로 만나면 상쇄가 되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상쇄가 돼도 까맣게 되고 여긴 밝아지는 거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한 무늬들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전자를 여기다 이제 발사했을 때, 요 뒤에, 이중 슬릿 뒤에다 솔레노이드를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다른 솔레노이드를 여기다 배치해 놓습니다. 자, 그 그림이 뭐냐면 이제 요겁니다. 그래가지고 요 솔레노이드를 여기다 배출해서 자기장이 지금 요 방향으로 있는 거예요. 자기장이 이렇게 점점 커지면 내부에는 자기장이 있지만 이 외부에는 자기장이 0이니까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겠죠. 이 간섭문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전제 운동에 영향을 줘가지고 이 간섭 무늬가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옆으로. 이동이 관측이 돼요. 이거 실제로 관측된 현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분들이 노벨상도 받고 그랬죠. 네. 굉장히 그 위대한 발견입니다. 즉, 이 발견으로 우리는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자연을 설명하면 놓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뭘로 설명해야 되냐면 스칼라 포텐셜과 벡터 포텐셜을 가지고 자연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이제 물리학은 전기장 또는 자기장, 전자기장 그러면 E와 B가 아니라 이 스칼라와 벡터 포텐셜을 전자기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물리학의 영향에 지대한 영향을 준 거죠. 그럼 이 똑같은 이야기를 이거를 중력에도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중력에 이러한 아론오프 봄 효과에 의해서 중력장이라는 이 G라고 부르는 중력장, 이거는 텐서입니다. G 미온유. 이런 텐서가 있고 또 뭐 이거보다 더한 다른 또 포텐셜 텐서가 있겠죠. 그런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펀더멘탈한 것이,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질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QCD, 퀀텀 크로모 다이내믹스, 이런 데서도 이 QCD, 난아벨리언 게이지 시어리라 그러죠. 이 난아벨리언 게이지 시어리의 이 아흐로노프 봄 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찾으려고 노력 중인 거죠. 자, 이 극미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극미의 세계에서는, 이 거시 세계에서는 이 태양계 운동이 이게 굉장히 부드럽죠. 컨티뉴스하고 아주 스무스합니다. 중력장이. 근데 이 극미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입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충돌하고 날아가고 또 뭔가가 새로운 게 막 생기고 그래요. 여기 생성되고 이거 소멸되는 거죠. 소멸과 생성, 이런 걸 반복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장입니다. 여기 장이긴 장인데, 그래서 이러한 생성과 소멸을 설명하는 장, 그런 장을 양자화된 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양자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극미의 세계를 설명하는 이론은 이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컨티뉴스하고 스무스한 그런 클래시컬한 장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고전적인, 클래시컬한 장을 고전적인 장이라 그러죠. 근데 이 현대화된 장, 양자화된 장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가 QCD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피직스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에 나온 그 글을, 지프를 제가 갖다 썼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쿼크하고, 이게 이제 지금 뭐냐면 양성자 내부예요. 여기가 양성자 내부에서 쿼크와 글루온들이 지금 생성 소멸을 하는 거죠. 이 쿼크 쌍, 두 개의 쿼크 쌍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성과 소멸을 하는 그런 장을 설명하려면 양자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양자장과 양자장과 이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그 클래시컬한 고전장, 그 두 장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극미의 세계에서는 양자장으로 설명이 되고, 거시, 글로벌한 거시 세계에서는 클래시컬한 장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겹치는 영역이 있겠죠. 이 양자와 고전의 세계가 겹치는. 그걸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 이제 경복궁 그림하고 이 맨해튼 그림을 제가 겹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번 그려놓은 겁니다. 이쪽이 보면 이제 클래시컬한 고전 물리학의 세계죠. 중력, 아인슈타인 생활 중력장의 세계고, 이쪽이 이제 극미의 세계로 들어간 양자장의 세계입니다. 근데 아직 아인슈타인 이론은, 양자화된 이론을 아직까지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아인슈타인의 이 중력 이론은 스핀이 2입니다. 스핀 2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리노멀리제이션, 재규격화라 그러죠. 재규격화 문제가 아직 풀리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완벽한 양자장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슈퍼스트링이라고 하는 이론이죠.
근데 이게 슈퍼스팅은 네,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네.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이러한 그 극리의 세계를 묘사하는 양자장과 거시 세계를 묘사하는 이 고전장 그 중간에 아주 애매모호한 중간지대가 있겠죠. 중첩이 되어 있는 이 중첩이 되어 있는 지대의 그 장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그게 이제 앞으로 남은 21세기의 이제 우리들의 과제가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